북쪽에 보면은 발파 진동에 의한 인근 구조물에 피해가 발생했다. 발파 진동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권 조사 방법서라는 거죠. 에? 이게 4교시란 거야. 몇 번 문제예요? 5번 문제죠. 발파 진동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권 조사 방법서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하나는 뭘 물어봤냐면요. 발파 진동 경감을 위한 뭘 쓰라고 한 거예요? 쉬운 이상 쓰셔 이렇게 한 거죠? 네? 이렇게 한 거예요, 문제가. 근데 이거는 여론이 잘 아는데, 요 발파 진동에 대한 영향권 조사하는 방법을 내가 간단하게 써드릴 테니까요. 첫째, 요거 쓸 때 이제 개요를 살짝 써주고, 대점 2번은요, 발파 진동 영향권 조사 방법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첫째는 발파하는 자리, 발파 1에서 구조물까지의 거리를 조사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토리벽인 경우가 있어요. 토리벽인 경우에는 액상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진동이 일어나면요, 액상화 일어나요. 액상화 검토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뭘 검토해야 되느냐? 토사층의 다짐 현상. 토사층의 다짐, 진동이 일어나면은 진동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흙이 다지어지거든요. 여기에 이 말이 이제 들어가면 발파 진동으로 인한 토사층의 다짐 현상이 생기는지 이걸 이제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액상화. 그 다음에 피로균열을 주변 구조물이 피로균열에 대한 일어나는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영향권 조사를 할 때 그렇게 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잔류응력을 조사해야 됩니다. 잔류응력. 네 번째는요, 잔류응력을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잔류응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중 제거 후에도 응력이 소변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중을 제거 후에 또 응력이 소거되지 않고 어느 기간 응력이 잔류하는 현상이에요. 이러면 좋지 않은 겁니다. 응력이라는 건 뭐냐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토리벽인 경우에는요, 이거 계측을 해야 됩니다. 계측. 이거는 뭐냐, 진동에 대한 계측을 실시해야 돼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터널인 경우가 있어요. 터널인 경우에는요, 터널인 경우에는 지금 토르빈 거예요. 발파진을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3번이 된 거예요. 터널의 경우 발파 영향권 조사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발파원에서의 거래예요. 원에서 구조물까지 거리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터널에서 발파 진동을 제어 필요한 영향권
거리가 있어요. 예, 이게 보통 터널 직경의 2배 뒤까지. 터널 직경 뒤에 2배까지 피해가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수평 방향으로는 우리가 1배 D고요. 수직 방향으로는 2.6배의 D만큼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요 그림을 잘 외워뒀다가 커피 한잔 마셨네. 요거는요, 복잡스럽게 올라가지 말고, 지금 내가 발파 진동의 영향이 어디까지 가느냐, 그 영향권 조사할 때 전문가들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발파원에서부터 구조물까지의 거리가 어떠냐. 이게 무지개 중요해요. 뭐냐, 토리백이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에 청와대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청와대가. 그러면은 발파를 만약에 요 자리에서 한다면 요 발파원에서부터 요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발파원에서부터 구조물까지의
발파원에서의 거리라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이 토류 구조물인 경우에는 여기서 진동이 일어나잖아. 그럼 진동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 구조물과 이 사이에 만약에 모래지반이 있다. 그러면 진동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포화 사질토가 액상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진동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모래 같은 거가 다져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야. 막 흔들리니까 모래가 막 흔들면서 토사층인 다짐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피로균열이 생길 수가 있어. 예, 여기에서 발파를 진동을 해. 예, 그럼 이 옆에 있는 구조물이 뭔지 모르지만 피로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를 조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잔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동 계측을 쉬셔야 돼요. 그 다음에 터널의 경우 발판에서부터 구조물까지의 거리를 조사해야 되고요. 이거에 따라서 터널 발파 진동 제어가 필요한 영향권 조사에 그럼 터널 직경에 보통 200까지가 상당히 피해가 있다는 겁니다. 에? 예, 터널 직경에 200까지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이나 저쪽에 그러는데 내가 맨 처음 터널 뚫는 거야. 그럼 터널 다이아가 D야. 그럼 여기서부터 2배. 예? 2배의 영역까지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배 D, 2배 D, 2배 D예요. 그럼 예를 들잖아. 그럼 만약에 터널의 직경이 우리가 보통 대단면 터널의 경우 한 10m 된단 말이에요. 그럼 2배, 그럼 약 20m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m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심지에서는요. 지하철은 전부 다 지상 30m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여러분 그거 아시죠? 도심지에 있는 터널은 전부 다 보문로, 종로 전부 다 도로 포장한 여기서부터 30m 지하에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터널의 다이아의 2배라는 거는 20m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예. 그래서 도심지 터널에서는 이 30m 지하에 들어간 거는 진동의 영향권을 벗어나는 거래요. 예, 요거 아주 상식선의 얘기입니다. 진동의 영향권에서 안전한 거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안전하다. 근데 이거는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게 내가 실제로 터널을 뚫겠다는 거예요. 다이가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비영역인데 여기에서부터 4 내지 6m까지는요. 요 A 영역, 요거 A 영역은 이거를 벗어난 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A 영역은 이맨쯤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지하수의 영향이나 발파 진동 영향을 살짝 고려하는데 시공원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안전한 이유예요. A 영역은 오케이 있는 거고요. B 영역이라는 건 뭐냐면 터널 굴착면 예각에서 여기서부터 이 굴착면 예각이 여기잖아. 여기서부터 6m까지가 시공 불가입니다. 터널을 안전에 즉각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C 영역은요. 이거는 이 B 영역 벗어난 이 부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맨침. C 영역은 이 자리가 C 영역입니다. 이맨침 다. 이맨침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우리가 C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색깔을 칠해 놓으실 필요가 있거든요. 요 C 영역이라는 거는 이맨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뺀 나머지 이 부분을 C 영역이라, 여기를 B 영역이라는 거예요. 요 안에가 B 영역이야. 예. 그 다음에 C 영역은 요 자리예요.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아로 하는 각도, 요 위에 것까지 다. 요거 안전, 요거 안 좋고, 요거 문제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터널 직경의 200영역이 C 영역이에요. 인적 구조물에 따라서, 인적 구조물에 따라서 인적구조물이 뭐냐에 따라서 공법을 선정하면 되는데 이 자리가 시공이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요 자리가. 예, B영역에서는 무슨 말이냐면요. 구조물이 어떤 구조물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시공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발파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요 그림이 상당히 괜찮은 그림이니까 이 그림을 한 페이지에다 세게 그려가지고
다음에 시험장에서 발파에 대한 문제가 나면요. 문제가 이렇게 났지만 발파에 대한 문제가 어떤 게 나든 간에 요 그림, 특히 요거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터널에 대한 문제가 뭐가 나든 간에 터널에 대한 문제가 났을 때 결론에서 고득점할 수 있는 끝내주는 내용이에요. 요거는요. 발파, 터널에서 발파 문제가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터널에서 문제가 났을 때 결론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결판을 낼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르백에 대한 문제가 났을 때, 하여튼 토르백에서 어떤 문제가 나든 간에 결론 문구에서 써먹을 수 있는 요 액상화 검토, 요거 토사층의 다짐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피로균열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잔류력이 일어나는지 진동 계측을 실시한다. 이게 무지에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요.